위성정당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돼서 뭐 꼼수 정당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꼼수 정당이 꼼수라는 말 자체가 제가 바둑을 좀 두는데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꼼수라고 하는 거지 꼼수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놓으면 여기 바로 한 술 더 놓으면 저 돌이 잡히는데 걔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럼 바둑을 못 두는 거죠 그게 지금 뭐 꼼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기 그 아주 하수들 세계에서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법안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할 때부터 그리고 그 법안이 예상될 때 이미 그 미래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 그 비례를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제도가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은 경고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충분히 자기네 미래를 갖다 그 사람들이 설명을 오히려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야 그거는 꼼수니까 우리 합의 정신을 지키고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완전히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아마도 그랬을까 대충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 저기 막판에 가서 이 비례를 다 저쪽으로 주고 나면 안 되니까 막판에 가서 우리도 쟤네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쟤네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하면서 우리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라고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법안 나오자마자 법안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네들이 만들어놓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놈들이 더 꼼수죠. 어찌 보면 아주 자기네 그래서 그냥 급한 뭐 그 나물에 이제 그 밥에 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애초에 정해진 작전이었고 어쨌든 그렇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래도 굴러가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진전된 안의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지금 당장 뭐 헌법재판소에 지금 회부가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이제 그 정파들의 어떤 정쟁 대상이 돼버리면 네. 이게 이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위성정당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거대 일당 2당의 꼭두각시 정당이잖아요. 그 말이죠. 꼭두각시 정당을 우리는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괴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SNS 같은 데서 괴뢰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괴뢰 정당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그 소송을 기각을 해가지고 좀 반발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인가 거기서 지금 제안한 건 지금 이제 심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것도 뭐 기각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민주정치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어쨌든 민주정치는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치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정당법에 보면은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사문화돼 있죠.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이제는 좀 실질화해서 예를 들면은 그 정당에서 지금 중앙당의 공천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란 말이에요. 당원들이 투표로 뭐 자기 대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물론 요새는 무슨 뭐 당원 50% 뭐 시민 50% 해가지고 살짝 섞어가지고 이게 뭐 민주적인 것처럼 하지만 제대로 된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당원들이 100% 투표해가지고 뭐 당원도 무슨 진성 당원이 있고 가짜 당원이 있는 것도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당원이면은 당연히 한 달에 얼마씩 당비 내고 거기에 걸맞는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져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뭐 정당도 해산 심판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당이라는 게 무슨 뭐 무소불위의 존재도 아니고 통진당 같은 경우도 한 번 좀 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헌법이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심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괴뢰 정당 같은 경우도 건강한 시민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고재판소고 정치재판소예요. 그러니까는
그 서울시 같은 경우 행정수도를 노무현 정부 때 저쪽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던 것도 안 됐던 게 뭐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게 정치재판소의 특징이에요. 이게 법률적으로 뭐 되냐 안 되니 뭐 법리를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괴뢰정당에 대해서 좀 어영부영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저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당연히 해산하라는 어느 당을, 위성정당을 만든 당을, 그 위성당을요? 위성정당들이죠. 그러려면 위성정당을 만든 당도 없어야죠, 같이.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차원의 판단의 문제고, 지금 어쨌든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에서 제소한 거는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한국당이죠.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그 제소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나는 건강한 시민 상식으로 보자면 당연히 그거는 해산시켜야 된다. 그래야 정당들이 아무리 그 궁여지책으로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탈법을 하고 불법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나는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재 위성정당이 법대로 다 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위생정당이. 괴뢰정당이라는 표현에 뭐 전혀 저는 거부감이 없는데요. 뭐 법을 다 지켜서 한 거잖아요. 법을 안 지켰죠. 민주적 운영으로 뽑은 게 아니라 네. 일단의 몇몇 그 금배지들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소위 페이퍼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형식적 절차만 밟은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당원들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기존에 있는 정당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행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 내리지 않으면 우리 대의민주정치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애들이 막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헌법이고 뭐 정당법이고 뭐 관계없이 막 하는, 그러니까 막가파 정치가 더 횡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제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아마 먼 훗날 우리 역사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지금 21세기 초반에 한국에서 벌어졌구나 하고 그렇게 아마 배울지도 몰라요. 건강한 시민들의 힘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지금 정당 정치라든지 대의민주 정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제어를 해요? 시민들은 여론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어하는 거죠. 여론으로? 네. 여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야,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걸 여론조사해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건 아니라는데? 라고 하면은 정당들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정당도 여론 봐가면서 정치를 하는 시대니까. 이제 1당, 2당에서 만든 괴뢰정당의 의석만 사라지는 거죠. 그거는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정치 철학적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활동한 고민과 뭐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많은 고민과 그 들은 얘기들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너무 과잉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민주공화주의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싸움박질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 원리잖아요. 그죠? 다수결에 의한 결정 원리고,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 계층 간에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함께 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파가 따로 있고 공화파가 따로 있어요. 이게 정당 이름으로만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세력화되어 있고 그게 지역으로도 또 결합이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공화주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남의 주장도 잘 들어보는 그런 시민의식들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정치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밑에 정치인들의 텃밭을 이루게 게 민도거든요. 결국은 시민의식이에요. 저는 시민의식이라고 보는 건데,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민주파니까 공화파를 때려 부숴야 된다라든지, 나는 보수 공화파니까는 민주 좌파들을 박살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소진되고 낭비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망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거든요. 민씨 집안하고 대원군 집안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이권 같은 거 막 서로 그냥 챙기려고 하고. 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80년대, 7, 80년대 민주화 투쟁했었던 당시에 그런 1차 민주화는 이제 좀 접어야 된다. 그러니까 1차 민주화는 독재 정권이라든지 권위주의 정권들에 대항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전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맨 남 탓만 해요. 자기 탓은 안 해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지 못하고 맨 남 탓만 하는 적대적 공존을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정당판도 적대적 공존 정당들이 일당이당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양한 정당들이 나타날 수 없게 돼 있는 근본적인 토양이 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제도나 뭐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권이 자유롭게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독재 정권이 물리력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장악을 해가지고 네네. 정권 교체가 안 됐잖아요. 일단 뭐 부정선거를 한다든가 네. 이런 거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체제와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87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87체제가 대립과 투쟁, 그 상대방 너는 독재 정권의 후예야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친일파의 후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너는 빨갱이 출신 아니야.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대립과 투쟁이 아니고 우리가 좀 뭔가 좀 힘을 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진보 좌파들은 그래, 박정희가 이게 독재를 하고 이게 나쁜 놈이긴 한데, 근데 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그 식민지에서 독립한 80개 나라들 중에서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라든지 무슨 뭐 대만이라든지 또는 뭐 홍콩 같은 그 아시아의 네 마리용 중에서는 그래도 국가 단위의 제법 그런 규모를 가지고 가장 빨리 사회 경제적 후진국을 탈피한 나라는 그 세계 경제학계에서 인정하는 박정희 개발 독재 모델이란 말이에요. 독재이긴 하지만 강력한 중앙 권력을 가지고 이 공업화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뤄내고, 그렇게 해서 그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산층이 생기니까 그 중산층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굉장히 그 상당히 모델 국가예요. 세계 경제 학계라는 이런 데서. 그리고 이걸 따라서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낸 게 바로 등서평, 후진타오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그 박정희 모델대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 모델을.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을. 후진국을 굉장히 빨리 벗어나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지금 베트남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개혁개방으로.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 모델을 북한 같은 경우가 둘 중에 어디로 갈 건가. 근데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건 뭐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미국하고 손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본 끌어들이고. 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제 발전시켰던 요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은 강력한 그 노동당의 그 중앙 권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 선택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북한 같은 경우인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한국의 박정희 개발 독재 모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슷하게 경쟁을 했던 게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수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교적 그 민주 국가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막 아직도 태형이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이게 경쟁 관계였는데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만은 이건 도시국가 차원이고, 그래도 뭐 4천만 이상 되는 인구와 또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을 나도 옛날서부터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박정희가 잘못한 거 그만 이야기하고 박정희가 잘한 거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대구 경북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이 빨갱이라는 얘기 그만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이게 저절로 국민 통합이 되는데 지금은 서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봉하는 지도자들 그냥 까니마 떡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립과 투쟁으로 이게 뭐 날이 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면 굉장히 불행한 조선의 망국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망해가는 속도와 성장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가속도부터 가지고. 현재 그 정치의 대립적 관계를 보면 그 제1당과 제2당의 대립 관계는 그 어찌 보면 공생의 관계도 물론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소수당과의 이렇게 대립 관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둘 간의 대립 관계, 대립의 이 거리는 멀단 말이죠. 지지자의 차이도 크고 그것은 결국 두 당의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그것 또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민도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아무리 개판을 쳐도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이 찍어주기 때문에 최소 30%는 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아무리 개판 쳐도 25% 내지 30%는 그냥 고정표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대적 공존 구도라고 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준 게 유권자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나는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면 정말 경쟁력 있는 정치 상품을 내놓는 신흥 정당들, 새로운 정당들, 젊은 정당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 계몽 운동을 해야 되나요? 국민 계몽 운동이 아니고 이제 계몽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가르치는 시대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네. 수칙으로 민도라는 걸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선거를 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저 정당의 정책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유럽 애들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급 정당도 만들고 계층 정당도 만들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경제적 양극화 더 벌어져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잘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수없이 몰락한 자영업자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민주당을 찍어요. 왜냐하면 나는 호남 출신이고 또 미통당 저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선거. 예를 들면 박근혜가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확 빈정상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유승민을 보고 그냥 심판해달라고 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박근혜가 떠든 다음부터 이게 막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오만방자한 행태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갈 때마다 공식 석상에서 고개 팍팍 숙이고 이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사는 건 힘든데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구의 선거하고 우리나라 선거의 차이점은 서구인들은 정책 선거를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심판하냐면 거짓말하는 놈을 심판해요. 근데 주인의식을 갖는 거는 내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직접 말하고 다중인 데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제안한 것이 소수파로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다수가 결정했으면 그에 승복하고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의식의 기본이거든요. TV를 찍네. 어서 와.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야기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연스럽게 마무리. 자, 두 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 쌍수 TV 곧 다시 만나요.